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해질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 그림자가 내가 걸어온 길을 덮을 때쯤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하면 추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연기하고 또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남은 부모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위태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뿌리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더 배가 불렀고, 내 몸에 걸치는 옷보다 자식의 번듯한 외투 한 벌에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차가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손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 앞에 앉아 있을 때 자식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의 말이 예전처럼 권위 있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곁에 있는 사람의 짐까지 짊어질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자립을 잃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앞날을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주고 살고 있는 집을 내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끝까지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은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결국 그 괴로움은 부모를 피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그 쓸쓸함과 불안함의 정체는 바로 기댈 곳이 없다는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튼튼한 지팡이는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여유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세 개의 주머니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방패이자 품격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소중한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간절한 조언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지만 그 누구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인생의 민낯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든든한 지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때가 있지요. 젊었을 때는 몸으로 부딪혀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직접 쥐고 있는 현금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 속의 돈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당신만의 성력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도와달라거나 손주의 학비가 부족하다고 손을 벌려도 절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 이 주머니를 비워버리곤 합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나 하는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돈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형편에 따라 하루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본능적으로 나태해지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든든한 현금을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빈손이 되어 자식에게 얹혀 살게 되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밥그릇 하나 놓는 소리, 거실을 지나는 발소리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머니는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한 기색으로 부탁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추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끼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진심 어린 효도가 나옵니다. 당신이 모아둔 이 비상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생겼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자식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사고 싶은 고기 한 근, 친구와 마시는 차 한 잔 앞에서 지갑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의 대가로 얻은 결실을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도 노후에 고개를 숙이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주머니는 비워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당신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주머니를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은 때로 피보다 진하며 노년의 돈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당신의 지팡이를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그것을 꽉 쥐고 있을 때만이 당신의 노후는 평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가 당신의 발밑을 지켜주는 지팡이였다면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주머니는 당신의 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당신의 바구니를 채워주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작은 물줄기, 즉 정기적인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목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 들어올 돈이 없다는 막막함입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을 자식에게 한 번에 물려주거나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털어 몽땅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자식의 고맙다는 인사 몇 마디가 아니라 매달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따박따박한 숫자들입니다. 그것이 연금이든 작은 방 한 칸에서 나오는 월세든 아니면 젊은 시절 성실히 쌓아온 노력의 대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끼니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가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매달 스스로 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비로소 수평을 이룹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손주들에게 용돈 몇만 원을 쥐어주며 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 자식의 생일에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내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바로 이 두 번째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매달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 자신들에게 돈을 보태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효도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로 인한 부담감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지만 정작 자신은 매달 몇만 원이 없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노인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자식을 사랑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이 고단해지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한 푼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서운함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고백이자 무너진 자존심의 비명입니다. 당신은 그런 비참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번째 주머니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자식에게 덩어리째 큰 재산을 넘겨주기보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매달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기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사람이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평온한 삶을 꾸려나갈 때 자식 또한 자신의 삶을 더욱 성실히 읽어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주머니는 당신의 영혼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당당하게 내 몫을 낼 수 있고 가끔은 고생하는 자식에게 소고기 몇 근 끊어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부유함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당에 심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오롯이 당신이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지혜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그 작은 기록들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자식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성벽을 허물지 마세요. 당신이 튼튼해야 자식도 기댈 그늘이 생기는 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머니가 당신의 몸과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면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 주머니는 당신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줄 담비와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작은 사치 혹은 삶의 빛깔을 바꾸는 물감 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즐거움이 필요하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욕심을 억지로 눌러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죽는 날까지 그저 생존만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설렘과 작은 기쁨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 번째 주머니 속의 돈은 오로지 당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 가보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미루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 미뤄두었던 숙제들을 하나씩 꺼내어 볼 때입니다. 평소 입어보고 싶었던 화사한 옷 한 벌을 사는 일, 이름 모를 들꽃이 핀 시골길로 훌쩍 떠나는 여행, 혹은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붓글씨를 시작하는 일에 이 돈을 쓰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즉 무기력함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주머니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리내어 웃고 가끔은 멋진 찻집에 앉아 창밖을 보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자식들도 당신을 보며 안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즐겁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평화입니다. 종종 자식에게 줄 재산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 쓰는 몇만 원에는 손을 벌벌 떠는 이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머니는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보석함과 같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얻어먹는 밥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기분 좋게 대접하는 밥 한 끼가 당신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세 번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너무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손주들에게 멋지게 쥐어주는 용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갈하게 가꾸는 작은 화분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쓸 때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점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할 거리 아니라 더 즐겁게 살 거리라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아름답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에 당신의 즐거움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 세 번째 주머니를 열어 당신의 남은 인생에 예쁜 꽃물을 들여보십시오. 그 향기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향기롭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이자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풍경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을 시리게 하는 것은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넘기는 늙은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쳐 부모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지독한 현실은 때로 피보다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식에게 성급히 물려준 뒤 정작 본인은 갈 곳 잃은 손님처럼 거실 구석에 앉아있는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듯 보였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힘의 무게추는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식의 효도는 오직 의무감과 도덕심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을 피해 방 안으로 숨어들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은 사랑이었으나 자식이 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당신의 노후를 포기했다면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할 빌미를 준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에 힘이 빠지고 말에 힘이 빠지면 행동이 위축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조차 자식 내외 기분을 살피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자식의 효도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지언정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긴장감이 오히려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인생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동시에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고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얹혀 살며 매달 용돈을 구걸하듯 받아 쓰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지키고 밥 한 끼라도 당신의 돈으로 당당하게 사먹는 삶을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자식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진심 어린 반가움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주머니를 든든히 채워두고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식의 도리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은 자식의 연극 속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끝맺어야 합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부디 당신의 손에 든 그 열쇠를 절대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큰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깨달은 것은 자식의 앞길을 대신 닦아주려 애쓰는 것이 때로는 그 아이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들고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자 보이지 않는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할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당신은 기운이 다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몫의 아픔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자가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숙제를 대신 풀어주려 한다면 자식은 인생의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뿌리가 뽑히는 법이지요. 당신이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의 빚을 갚아주거나 살 집을 마련해주는 행위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자식이 스스로 단단해질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나중에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지켜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의 기운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한쪽이 너무 과하게 베풀면 받는 쪽은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먼저 배웁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쏟아부을 때 그 기운은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쉽게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자식의 삶은 더욱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려준 부모들이 결국에는 자식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식은 더 달라고 보채고 부모는 이제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다가 결국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신 스스로가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축복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당신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노년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한 연장전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애쓰셨으니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진정한 효도도 가능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당신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당신이 거두어야 할 열매는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한 미소여야 합니다.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기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자식들도 비로소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왔지요. 낡은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쓰지도 않는 가구들, 그리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캐캐묵은 감정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60이나 70의 나이가 되면 당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부터 비워내십시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은 사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도둑들과 같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관리하느라 몸이 고달프고 어질러진 풍경을 보느라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물건이나 이제는 입지 못하는 예전 옷들을 보물처럼 쌓아두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숨통도 트이고 남은 인생을 채울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정갈하게 비워진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홀가분함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낡은 습관과 고집입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라거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들을 가장 먼저 내다 버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당신은 외로운 섬이 되고 맙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고집을 버리면 사람을 얻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또한 당신을 괴롭히는 인맥의 끈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늘 남의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굳이 인연을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홀로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야말로 영혼이 성숙해지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앞서 3개의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당당하게 쓰기 위함이지 죽을 때까지 쌓아두고 벌벌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움켜쥐고만 있는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쓰이는 돈은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일 때 당신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서는 나그네처럼 당신의 노년도 그렇게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한결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가벼워진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보세요. 버리는 기쁨이 채우는 욕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곳간을 남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적당히 채워두되 그 깊이를 남들이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기술이지요. 나는 당신이 자식 앞에서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털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느냐고 묻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해서 상대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본능적으로 가볍게 여기게 되고 반대로 너무 많다는 것을 알면 기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입에 풀칠하고 남에게 손 안 벌릴 정도는 있다 고만 하십시오. 이것을 나는 당당한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그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에 쓸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돈이 자식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돈을 잠시 맡아둔 보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당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힘들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구차하게 가난을 호소하지도 마십시오. 매일같이 돈이 없다,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 처음에는 자식들이 안쓰러워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소리는 짜증스러운 소음이 됩니다. 가난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내실을 갖추고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의 어려움을 남의 귀에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아 생색을 내기보다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작은 정성을 자주 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조용히 계산을 하거나 손주들의 재롱에 기분 좋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정도의 여유면 충분합니다. 저 어른은 항상 정갈하고 여유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수억 원을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는 것보다 당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말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속에만 담아두십시오. 유언장은 미리 준비하되 그 내용은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 있는 자식은 끝까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이미 제 몫을 확신한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부정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비밀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타인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자식에게 헌신하다 버려진 가엾은 노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남은 인생을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십시오.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단단한 열쇠를 꼭 쥐고 당신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영리하고도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다다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고통과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지요. 평생을 소란스럽게 살아왔어도 결국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자식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위로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단단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프고 외롭다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웠던 생의 마지막 장을 구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조차 스스로 품어 안을 줄 아는 법이지요. 당신이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해둔 첫 번째 주머니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의 형편을 살피며 병원비 걱정에 가슴을 졸이는 대신 당신의 돈으로 당당하게 치료를 받고 간병인을 구하십시오. 자식이 직접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자식과는 따뜻한 대화와 눈맞춤에 집중하는 것이 서로의 기억 속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는 길입니다. 자식의 효심을 가늠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의 곁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 또한 당신이 스스로 다스려야 할 숙제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마음의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그들도 당신처럼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작은 취미나 배움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홀로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 혼자만의 시간을 우아하게 채워가는 어른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당신이 자식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당신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오히려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병석에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아프다,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고맙다, 나는 괜찮다는 긍정의 기운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당신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자식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정신적 유산이 되어 자식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나그네입니다. 자식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인연일 뿐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말고 당신의 외로움을 자식의 시간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힘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마주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육체는 쇠약해져도 정신은 더 맑고 고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눈물에 기대기보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단단한 뿌리를 믿으십시오.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할 때 당신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늘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존엄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나온 그 굽이굽이 험난했던 세월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과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만 보아도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사랑해 왔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내 꿈 따위는 기꺼이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마지막 축복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세 개의 주머니는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소중한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잃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애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갖는 경제적 자립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끝까지 당당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즐길 때 주변의 공기도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자식의 형편의 마음을 졸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꽃을 살피며 남은 길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는 뿌듯한 평화여야 합니다. 비워야 할 것은 과감히 비우고 지켜야 할 자존심은 단단히 움켜쥐십시오. 말수는 줄이되 지갑은 부드럽게 열고 고집은 버리되 품격은 잃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 당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더 당당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해는 저물어도 그 노을은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붉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 노을처럼 뜨겁고 찬란하게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고귀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자식의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햇살 아래로 나와 당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이자 사랑입니다. 부디 안녕히 그리고 평안하게 당신의 아름다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화와 넉넉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약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당신의 언어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어른이 늙어서 외로워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들로 자식들의 마음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의 가슴에 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말은 당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부채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자식을 위해 보낸 그 고생스러운 세월은 당신이 부모로서 선택한 고귀한 길이었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저축해둔 빚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사랑의 공든 답은 무너지고 맙니다. 대신 그동안 잘 커져서 고맙다. 네 덕분에 나도 보람차게 살았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훈수 두는 말을 멈추십시오. 자식들도 이미 머리가 굵어진 성인이고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깊다 한들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파도는 당신이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묻지 않는 말에 의견을 보태지 말고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배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너라면 잘해낼 거라 믿는다는 짧은 응원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시돋친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바쁜데 뭐하러 왔냐라거나 연락 한 통 하기 그렇게 힘드냐는 식의 비꼬는 말투는 자식의 발길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늘 따뜻하게 웃으며 바쁜 와중에 와줘서 반갑다,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난다 라고 말한다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곁을 더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우아함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말씨와 온화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당신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늙은 부모의 인자한 웃음소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자식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입술에 사랑과 배려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알고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의 세상은 자식들에게 그런 무게를 지우기에는 너무나 각박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죠. 나는 당신이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서운함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 끈끈한 사슬들이 이제는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젊었을 적 보았던 대가족의 풍경은 이제 그림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깨어진 기대와 깊은 상실감뿐일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 또한 당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먼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영리한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기보다 당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일상을 가꾸어 나갈 때 자식들은 당신을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적인 효도는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식이 곁에서 마음을 보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당신부터 자식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육아 방식이나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참견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의 눈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이며 성장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저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당신의 생각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젊은 세대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럴 때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모셨지만 자식에게는 대접받지 못하는 서글픈 세대라고 스스로를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의지대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물결 위에서 당신만의 돛을 올리고 우아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변화에 적응하며 밝게 웃음 지을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당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품었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자식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나고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허탈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닌 바로 마음을 나눌 곳이 없는 고립감입니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삶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자식의 손을 놓아주고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동무들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동네 작은 배움터에 나가 붓글씨를 배워보고 흙을 만지며 작은 꽃밭을 일궈보기도 하십시오.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자식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위로와 활력을 줄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세 번째 주머니를 열어 이런 소중한 인연과 즐거움을 위해 쓰십시오. 친구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어 먹고 가끔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도 가보세요. 당신이 당신만의 일상과 공동체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당신이 즐겁게 어딘가로 향하고 누군가와 웃으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씩씩하게 잘 지내신다는 믿음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음 편지입니다. 또한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작은 소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손주들은 금세 자라나고 그들의 삶으로 떠나갑니다. 끝까지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당신의 취미와 당신이 가꾼 사람들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을 풍요롭게 채울수록 당신의 눈빛은 맑아지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돕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당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자식의 효도라는 성적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자식은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교육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자식의 삶에 얹혀가는 덤이 아니라 당신만의 우아하고 당당한 행진이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당에 더 많은 꽃이 피고 더 많은 새가 찾아오도록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세 가지의 보물 보따리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개의 주머니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켜주는 든든한 삼각대와 같습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당신만의 평온한 삶을 완성하는 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주머니를 자식의 미래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자 당신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손주의 학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겠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마지막 보루인 주머니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은 기댈 곳을 잃고 당신은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합니다. 냉정함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둘째로,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 가장 서러운 것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몸보다 더 서러운 것은 그 아픔을 자식에게 하소연하며 위로를 구걸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걷는 것은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병을 키우지 말고 당신의 주머니를 열어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식을 맞이할 때 그 집안의 공기는 비로소 맑아집니다. 셋째로, 자식과의 거리두기를 연습하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파도를 넘어야 하고 당신은 당신만의 평온 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식의 일에 사사건건 마음을 쓰고 간섭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당신을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우아하게 통제하는 부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여유와 기쁨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올바르게 서게 하고 당신의 노후를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하게 저물어가는 노을 같은 뒷모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해왔고 이제는 그 대가로 얻은 평화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가슴에 새기고 당신의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 이제 저 너머의 기슭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나누었던 이 긴 이야기들도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지나온
그 굽이굽이 험난했던 길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길 위에서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애를 썼고 그만큼의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어깨를 펴고 당신이 일궈온 그 삶의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다른 박질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용히 매만지며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말한 세 개의 주머니는 단순히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당당함, 그리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려는 작은 여유까지, 이 기둥들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가 스스로의 무게로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당신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빛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안함이나 섭섭함이라는 감정에 매여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농담 속에 인생의 진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당신의 하루를 보석처럼 빛나게 가꾸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 자식들은 당신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자식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해를 기다리는 가장 깊고 고요한 밤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당당한 자존심과 세 개의 주머니가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숨결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노을빛처럼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안녕히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당신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십시오. 당신을 응원하는 나의 마음이 이 바람을 타고 당신의 어깨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